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수많은 일자리 중 막상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자리 테크닉.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과 육아 문제죠. 아이를 낳자니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경력을 유지하려니까 출산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출산, 육아, 휴직 급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할게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홍범석 주무관, 박소연 주무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기업지원팀에서 모성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범석 주무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에서 모성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 주무관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 일단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이 모성보호팀, 모성보호 제도를 네. 도와드리고 있다. 모성보호를 네. 도와드리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일단 뭐예요? 모성보호. 근로자들의 이제 출산, 임신, 그 육아기에 이제 해당하는 시기별로 그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담당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모성이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두 분이 오늘 자리하셨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걸까요? 최근에 보면요. 우리들도 사실 많이 접합니다.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제도들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지원 제도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네. 이제 모성보호 제도로는 이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지원과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가 있으며 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 등 시기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가능한 제도들인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들이나 아니면 고용 안정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급여 지원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가 필요한 시기에 단축 근무를 할 경우 급여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서 빠콩님께서 어머 박소연 주무관님 예쁘십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용기를 드리며 시작을 해보죠. 근로기준법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나 기간을 먼저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90일의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 45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미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정해진 게 단태하냐 다태하냐의 경우에 네. 따라 또 다르죠. 네, 맞습니다. 네, 단태아는 90일이고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아, 날짜가 조금 더 늘어나네요. 네.
이런 질문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간혹 임신 중에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임신 중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에서 15주 이내는 10일, 16주에서 21주 이내는 30일, 22주에서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내가 만약에 뭐 노산이거나 이렇게 좀 위험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산의 위험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나 중기 정도에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걸 미리 땡겨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임신 초기 또는 중기에 출산 전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꼭 보장되어야 하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최대 44일입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렇게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경기도 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휴직 급여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두 분의 주무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또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급여가 지급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급여가 지원된다. 다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급여가 나오는지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포함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저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 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정부에서 최대 월 210만 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 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210만 원에서 1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관련 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요건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나 저희 작가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똑같이 90일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 평균 보수의 100%이며 이때 상한액은 210만 원이고 하한에는 각각 예술인 60만 원, 노무 제공자 80만 원입니다. 지원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네. 출산으로 인한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또 출산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프리랜서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들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프리랜서입니다. 저희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둘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저희 PD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프리랜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사업이 아닌 일반 회계 사업으로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출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인 경우 네. 1인 운영하는 사업주나
사업주와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출산 전 18개월 전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증빙되는 경우에 네. 1회에 한해서 150만 원의 150만 지원을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지원 장려금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나라에서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네. 거네요. 요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육아휴직도 많이 쓰는데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떤 분들 보니까 애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육아휴직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만 딱 쓰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12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네.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사후에 지급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상향하여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네요.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240만 원이므로 최대 상한인 150만 원을 매월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데 네. 이 중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 25%인 37만 5천 원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실지급액은 11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6 특례 대상으로 6개월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면 네. 사후 지급금을 포함해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그러니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돈 받는 게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있습니까? 그렇죠.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 연령과 지원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네. 지원 기준은 통상임금 200만 원을 한도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25만 원을 지원받고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주 1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을 그만두고 아이한테 전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외의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유는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고용센터 등에
구인 신청을 하고 네.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웬만하면 네.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사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거나 업무 성격상 이분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까지 이런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 대박님께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주셨고요. 집안일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정보네요. 라는 얘기 박정민 님도 주셨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프로그램이 한층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와서요. 계속 남아있는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이라는 게 몇 년 전까지를 얘기하는 건지는 살짝 애매하지만 예전에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도 없고요. 이런 관련된 지원 제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또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을 고용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전에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홍범섭 주무관님.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들 하러 오십니까?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쌍둥이 자녀를 육아 중에 있어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신청 절차도 궁금하고요. 네, 먼저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산휴가의 경우 첫 번째 30일이 지난 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서는 웹사이트 고용24에 접수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글씨가 깨알 같을 정도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진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준비해야 될 서류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업장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걸 준비해야 되지는 않네요. 네. 혹시라도 이런 걸 준비하지 못하고 가더라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또 두 분이 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출산 육아 지원제도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도 있죠. 네. 전화 상담을 받으시려면 국번 없이 1350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수원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시죠? 어느 지역까지 하고 계시죠? 저희는 화성시 동탄이랑 병점동이나 진안동, 동지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넘어서서 네. 많이 영역을 확장하셨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출산휴가 지원제도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나요? 어때요? 최근 들어서?
네, 상담도 자주 오시고 신청하러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두 분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분들. 일단 저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꼭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180일이 약간 기간으로 봤을 때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과 180일의 차이가 네, 저희가 뭘까요, 정확히?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봤을 때 일한 유급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아, 주말을 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일요일은 합산이 되는데 토요일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일요일은 합산이 되고 토요일은 안 되다 보니까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꼭 일을 하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이 지나야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6개월 이후에 이 신청을 하러 갔는데 6개월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낭패를 보신 분들은 다시 가서 1개월을 더 일하고 오시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육아휴직을 멈추시고 다시 복직을 하셔서 그 기간을 채우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시기를 6개월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좀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직장을 최근에 옮겼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사로 온 지 내가 6개월이 채 안 됐다라고 하면 이분은 그럼 그 개월수를 채워야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전에 3년 이내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 다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을 해서 6개월이면 네. 괜찮군요. 180일이면. 네, 180일이면 네, 네. 알겠습니다. 180일. 자, 그러면 우리 홍범석 주무관께도 여쭙겠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비슷한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일단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없기는 한데 항의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요즘은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본인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제 대상이 되시는 줄 알고 이제 신청을 하셨다가 간혹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서류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잘못 이해가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민원인 분들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니까 이제 좀 항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민원을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대한 이제 저희도 그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뭔가 탈락이 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나나요? 아까 박소연 주무관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80일이 그게 제일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경우이고요.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이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단축을 개시하는 절차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이제 급여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그냥 한 사실에 대해서 서류를 그냥 이제 임의로 작성을 해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제 규정을 좀 잘 지키셔서 기왕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재훈님께서도 출산을 위한 복지들이 많네요. 좋은 정보들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 건네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주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으면서 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방금 말씀 주신 뭐 전화상담 1350이나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 주신 그 고용24 홈페이지 등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조금 어렵다, 난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지원책을 좀 이렇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끝으로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주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달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두 분과 함께한 시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홍범석 주무관, 박소연 주무관과 함께 출산 육아 지원 제도로 일자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테크닉 알아봤습니다.